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 37번째입니다.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주장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선제도 선동에 놀아났다는 겁니다.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차원이고, 하여튼 미군이 점령군이고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런 게 됐겠습니다. 자, 답변은 구체적인 거로 해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군이 해방군이 아니라는 것을 네 가지 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4.3 주동자 김달삼은 1948년 8월 25일 해주 연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김달삼은 스탈린이 대숙청 기간 동안 많게는 1200만 명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1000만 명을 기근으로 내몰아 죽인 잔혹한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소련군이 점령군임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나 4.3 항쟁론자들은 이를 은폐, 무시하고 반대되는 사례만 잔뜩 나열했습니다. 이는 밀소 양국군이 최초로 발표한 포고문에서 극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소련 측에 대해서는 겉만 보고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은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 측의 그 포고문이 그럴듯해요. 우리는 조선민족의 해방군입니다.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해서. 그런데 소련군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는 증거는 다음에 네 가지 점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1945년 4월 11일 스탈린은 유고슬라비아 사절단을 접견했을 때 이제 한 영토를 점령한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 자신의 체제를 부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군대가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자신의 체제를 부과한다. 다르게 될 수 없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바로 소련 스탈린의 본심을 말한 것으로서 소련의 위성국 전략을 그대로 실토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소련은 1945년 8월 15일 평양과 원산 및 기타 많은 지역에서 소련군 지스치아코프 대장의 포고문을 전단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인민들에게로 시작하여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로 끝난 이 포고문 중에는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는 달콤하고 희망찬 말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는 고도의 정치술에 능한 정치장교의 계산된 선전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포고문을 그렇게 멋들이 쓴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이렇게 달콤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거입니다.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도착한 소련 지스치아코프의 연설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연설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볼셰비키당과 소련 정부가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키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이곳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서를 당신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민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의 손에 권력을 장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미래를 건설하십시오. 우리는 당분간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며 당신들의 새생활 건설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정권이 각도에 성립한 뒤 통일된 정부를 세운다. 그러나 신정부의 소재지는 경성, 서울에 국한하지 않는다. 북위 38도선은 미소 양군의 경계로 삼을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 라는 묘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1946년 9월 27일 요은행과 로마넨코 간에 행해진 회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비에트 군인은 조선을 소비에트화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인들과 그 앞제비 반동분자들이 중상하고 있듯이 조선을 연방의 한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비에트 군대는 점령군이 아니며 해방군입니다. 라는 교원영색 미사역으로 요은형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특히 9월 20일 스탈린의 극비 지령을 내려놓고도 겉으로는 북한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한 말솜씨를 구사한 것입니다. 9월 20일자 여기서 9월 20일자 스탈린의 극비 지령이라는 것은 북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라는 그런 지령입니다. 자, 그러나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대일전 참전을 약속하면서부터 코리아 위성국 정책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에 두 가지에서 증명됩니다. 소련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북한을 소련의 소비에트 위성정권으로 만들려고 핵책했는데 그 증거를 두 가지 예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앞에서도 반드시 언급했지만 45년 6월 29일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장 주코프의 부국장 에브게니 자브로딘이 코리아 짧은 보고서를 공동 작성 제출하였는데 그 일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리아의 독립은 장차 코리아가 어느 다른 나라의 소련에 대한 공격의 발판이 되지 않을 만큼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방에서 소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는 소련과 코리아 사이에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점이 앞으로 코리아에 정부를 세우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소련이 북한의 친소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침서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김국후의 평양의 소련군정이라는 책에서 나타난 소련의 계획을 보면 소련이 앞으로 표현하는 온유한 말과 실제 내막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으며 소련의 본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국후가 쓴 소련의 평양의 소련군정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련군은 대일 참전 한 달 전인 1945년 7월 6일 하바로브스크 부근에 있는 소련군 제88 여단에서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대대장으로 있었던 김일성을 비롯해 빨치산 출신 조선인들을 북한 주둔 도시군 소련군정 위수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소련군 국동총사령부 정찰부대장 치브린 소장과 제2국동전선 참모부 정찰부대 부부대장 안쿠치노프 대자가 공동으로 세운 뒤 소련군 국동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원수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소련군은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 해방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점령군으로 남아 김일성을 비롯해 제88
정찰 여단 소속 항일발치단 출신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 지역을 자신들의 민주기지이자 위성국으로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소련군 국동총사령부는 제88 정찰 여단에 있는 조선인 88명과 소련 국적 조선인 15명 등 전체 조선인 103명 중 47명을 북조선의 시도 위수사령부 부사령관으로 15명을 분정사령부와 위수사령부 통역관으로 37명을 지방자위다와 기타 기관에 이용하라고 지령하고 있다.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한 후 소문과 달리 한 차례 강간과 약탈 소동을 벌여 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는 사실. 소련군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강도 강간을 일삼았어. 손목시계 빼앗아 한쪽 팔에 10개 넘게 차는 놈들도 있더라 라는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군을 추종하는 자들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소련군이 와가지고 아녀자들 강간하고 또 마을에서 도둑질하고 특히 손목시계를 많이 뺏어가지고 한쪽 팔에 10개씩 이렇게 칭칭 감아 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9월 1일과 9일에 발표한 제조선 미국 육군사령관 하지의 포고문 제1호와 제2호 그리고 7일 요코하마에서 작성되고 9일 남한 상공에 살포된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메가드의 포고문 제1호와 2호를 보면 남한을 해방된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점령된 지역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점령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을 비롯한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따위의 협박적인 오해로 채워 있어서 남한 사람들을 실망시켰으면 물론 소련의 포고문과 비교가 되어 좌익들에게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선동구실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쪽에 메가더 총사령관의 그 포고문을 보면은 약간 지금 점령군으로서 점령한다. 일제의 식민지 지역이니까 그걸 점령한다는 건 당연하죠. 점령군으로 왔다 해가지고 상당히 법질서를 유지하라 해가지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포고문 그대로 솔직하게 고지식하게 쓴 거고 소련군종은 사탕발림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로 해서 북한 주민을 기만하는 선정선도로 해가지고 우리는 해방시키고 왔습니다. 모든 행복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여우를 늘어놓으니까 후일 좌익들에게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그러한 그 용어만 포고문의 그 내용만 보고 그러한 좌익들의 그 미군이 점령군이고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선동에 이용되는 그런 구실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